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금융소득 연 60%를 목표로 하락장마다 담을 주식 찾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죠. 최근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에 대한 불안함이 늘어나고 있어 조금 더 서둘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해외의 사이클 상승주나 성장주 위주로 탐색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저도 좋고 구독자분들도 좋을 수 있게 해당 분야를 최대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배터리 제품 구조 및 원리와 배터리 셀 기업, 양극재 기업들을 비교해봤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링크와 제 채널 동영상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업 선정의 일환으로 음극재 관련주 3개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음극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시죠. 리튬이온 전지는 충전을 시작하게 되면 전압이 들어오면서 양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전자와 분리되고, 리튬이온은 전해액을 통해 분리막을 통과하여 음극으로 가고, 전자는 도선을 통해 음극으로 갑니다. 리튬이온이 모두 이동하면 완충되는 것입니다. 이때 음극을 이루는 음극재 활물질은 더 많은 전자를 저장할 수 있을수록 고용량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러한 음극재의 활물질로 인조흑연, 천연흑연을 사용했는데요. 미래에는 실리콘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리콘이 리튬이온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규모를 정리해봤는데요. 인조흑연, 천연흑연, 실리콘 순서로 시장 규모가 크고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실리콘이 67%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흑연은 수명이 길고 가격이 쌉니다. 반면 실리콘은 수명이 짧고 비싼 대신 고용량이 가능합니다. 흑연 활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이 있고, 실리콘 기반 활물질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대주전자재료와 한솔케미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기업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를 이미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고 생산을 늘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솔케미칼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음극재를 직접 생산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리콘계 음극재죠. 한솔케미칼은 범삼성계의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한솔케미칼이 생산할 음극재는 삼성 SDI가 배터리에 탑재할 예정이며,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한솔케미칼의 실리콘계 음극재의 생산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두 기업의 고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객의 업황이 해당 기업들의 업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공급하고, 한솔케미칼은 삼성 SDI에 공급할 예정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리콘 음극 활물질의 화두는 팽창 문제를 잡는 것입니다. 리튬이온이 저장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실리콘은 흑연에 비해 4배에서 5배에 달하는 큰 부피 팽창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수명이 짧아지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식이 바로 실리콘 음극재를 실리콘 산화물로 감싸는 방법인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파란색 공들이 음극재를 감싸고 있는 실리콘 산화물들입니다. 여기에 그림 오른쪽에 있는 회색 작은 곰 모양의 CNT 첨가제와 초록색 줄 모양의 바인더를 첨가해 팽창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대주전자재료가 LG화학에 공급한 실리콘 음극재의 활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LG는 CNT 도전제를 혼합해 팽창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왼쪽 아래 보이시는 포르쉐 타이칸 전기차에 탑재되었습니다. 이러한 CNT 도전제 시장 규모는 연 216%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매우 유망한 시장인데, 현재 LG화학과 나노신소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CNT 도전제 관련 비교 영상은 추후 별도 영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제 각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사업 구조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포스코 케미칼은 모회사 포스코에게 공급할 생석회, 건설 관련 제품들도 생산하는데, 최근엔 2차전지 관련 제품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4분기 기준 3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중 음극재 비중은 11%이고 나머지 28%는 양극재 매출입니다. 두 번째로 한솔케미칼은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 프리커서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업용 테이프를 만드는 자회사 테이펙스를 통해 음극재 바인더 시장에 진출했고, 전체 매출의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 실리콘계 음극재 활물질을 생산하게 되면 관련 매출 비중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주전자재료는 2019년 도전제 매출 비중이 71%에 달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활물질 매출은 3%였는데 추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사업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으니 다음 챕터에선 재무적인 내용 또한 살펴보시죠. 먼저 포스코 케미칼을 보겠습니다. 위에 표부터 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입니다. 매출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당기 순이익률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PER, PBR 같은 지표는 점점 더 고평가로 변하고 있네요. 반면 아래표를 보시면 올해 분기별 매출과 순이익률은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3분기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반등 후에 성장하는 모멘텀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오른쪽에 PER, PBR을 보시면 굉장히 고평가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죠. 지난 몇 달간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조정을 받았는데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진입 여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솔케미칼입니다. 매출, 당기순이익률 모두 좋아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PBR도 제일 낮은 편이긴 한데 최근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아래 표를 보시면 분기별 매출 또한 성장하는 모습이나 당기순이익률은 조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네요. 그래도 다른 두 기업 대비 매우 높은 순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 기업도 PER, PBR이 2분기까지 조금 높았다는 것 기억하시고 3분기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주전자재료도 매출 순이익률에서 성장세를 보이는데 특히 작년 대비 올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PBR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매출은 분기별로 비슷하고 단기 순이익률이 감소하는 상황이네요. PBR이 2분기에 6.07로 가장 높았는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이 제일 낮았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무쪼록 가장 고평가에 가깝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실제로 지난 몇 달간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2월 이후 주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한솔케미칼은 3배까지 올랐다가 약 20에서 25%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요. 대주전자재료는 무려 6.3배까지 올랐다가 30% 정도 떨어진 모습입니다.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오르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매출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캐파 증설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기준 포스코케미칼은 약 10만 톤입니다. 다만 흑연 중심이기 때문에 흑연을 동일 용량 기준 실리콘보다 3배가 더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실리콘 기준으로는 3분의 1인 4만 톤 정도를 생산한다고 환산할 수 있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은 현재 음극재를 생산하지 않지만 기사를 찾아보면 23년 기준 매월 700톤 규모까지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연으로 환산하면 8,400톤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22년 1,500톤, 24년 5,000톤이므로 평균을 내면 23년엔 약 3,25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솔케미칼보다도 적은 수준이네요. 꼭 챙겨가셔야 할 내용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흑연 중심의 음극 활물질을 생산하고 규모가 세 기업 중 최대입니다. 단 철강 관련 제품 매출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도 고려하여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한솔케미칼은 실리콘 중심이며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삼성 SDI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반도체 관련 매출 비중도 크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업황도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합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중심이고 선두 업체입니다. 다만 규모가 작습니다. 도전재 매출 비중도 크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업황도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연평균 2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CNT 도전재 시장의 기업들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